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 분위기 금요일이기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자, 두 분 모실게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온니윤 컨설팅 윤혜림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금요일 현재 구간 결국에는 오전장부터 사실상 걱정이 심해지긴 했는데 지금 구간도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이 지금 팔고 있는 쪽을 한번 볼 텐데요. 순 매도 리스트입니다. 반도체를 가장 상위단에 두고 팔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도 반도체인데요. 거의 시가총액 상단 종목들이 여기에 많이 올라와 있는 점 같이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지수 자체가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도 느껴집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기관은 어디를 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이다시피 반도체, 투탑 라인 빼고 있고요. 시총 상단 라인들까지 같이 보여집니다. 시선을 어떻게 둬야 할까? 오늘 시장이 빠지는 거다도 있겠지만 반도체 개별적인 악재 뉴스도 많아서요. 자, 먼저 김덕호 대표님,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봅시다. 현재 구간 SK하이닉스, 사실 디램이든 낸드 등 고정 거래가는 계속해서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고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믿을 건 HBM 하나인 상황인데 그마저도 지금 투심 자체가 좋은 건 아닌 부분이잖아요. 지금 16만 원 선에서의 위태위태 움직임이거든요. SK하이닉스는 어떡할까요? 자,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11월의 마지막 날이요? 추수감사절 다음 금요일을 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블랙 프라이데이 때 할인 많이 하죠? 할인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하락하는 부분을 너무 크게 염두 두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할인인 거다. 그렇죠. 왜 지금 한국 시장이 유독 이렇게 많이 빠지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일단 첫 번째는 누차 저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많이 드렸던 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환차손이 가장 큰 문제가 네.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아니나 다를까 11월 금통위에서 이제 예상을 깨고 한국은행 측에서 먼저 금리를 또 다시 한번 인하를 하는 선택을 하게 됐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것은 지금 한국 경제가 상당히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걸 반증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금 정부를 비롯해서 각 기관에서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오히려 좀 회의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원인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경기가 경색이 돼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겠다. 어떤 시도를 하겠다. 이외에 어떤 금융 정책을 강구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항상 4%대에서 나왔을 때 그때 그 파급 효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미 지금 미국이랑 한국이랑 금리 격차가 지금 1.5% 이상 지금 차이가 나고 있죠. 이 말씀은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미국보다 한국의 금리가 더 낮은 상태니까 기존에 우리가 미국에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자금을 빌리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치면은 채권의 상품을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돈을 빌릴 때 똑같이 예를 들어서 1년짜리 적금을 하나 든다고 칩시다. 적금 이자가 2%인 곳에 가입을 하겠습니까? 4%인 곳에 가입을 하겠습니까? 이자 높은 거. 그렇죠. 근데 심지어 이 2%인 곳에 은행의 자본금은 10억밖에 없고 4% 준다는 은행은 심지어 한 1,000억 정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디다가 은행에 만드는 게 합리적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네. 자,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와 한국의 기준금리의 격차를 이렇게 이해하신다면은 지금 정부에서 조달할 수 있는 어떤 채권이나 그건 이제 기업에서 지금 발행을 하고 있는 채권 상품에 대해서 가장 큰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은 기준금리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떤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해외 기업들이 대비했을 때 자금을 더 모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또 상실하는 역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 한국에 대한 어떤 매도세, 특히나 어떤 패닉셀이 단기적으로는 좀 연출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유일하게 조정이 많이 크게 나타나는 게 또 반도체 시장인 만큼 저는 오히려 지금 AI 소프트웨어들이 좀 잘 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기존의 하드웨어가 잘 팔리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또 판매가 돼야 되는데, 소프트웨어가 잘 팔리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먼저 선행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스타트업들이 업무 환경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순환매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시장에서는 일부 매집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 세일이다라는 관점에서 봐도 괜찮은 쪽, 그래도 SK하이닉스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네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사실 지난주에도 삼성전자 관점을 잡아주시긴 했는데 지금 구간에서 유의미한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삼성전자를 오늘은 좀 코스피 관점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 이제 전체로. 네, 반도체도 반도체이지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제 코스피 네. 시가총액 1위인 만큼 이제 코스피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쪽으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뭐 고환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국내 증시의 리스크 요인이 계속되고 있겠죠. 그리고 방금 이제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도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예전에는 이제 이 자금들이 국내 증시로 유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는 사실 금리 인하로 인한 이렇게 빠져나온 자금들이 과연 국내 증시로 들어올까요? 이제는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해외 주식 가상화폐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엔 지금 반도체도 반도체만의 악재가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미국에서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 당연히 이제 뭐 투심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뭐 이런 코스피 관점에서 봤을 때도 지금 너무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차트, 삼성전자 차트,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 차트를 비교를 해보면 이제 원달러 환율 차트와 이제 삼성전자 차트를 비교해보면 반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사실 다시 한번 이제 미국으로 자금 유출을 시키면서 다시 한번 좀 환율을 좀 더 높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제 분위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는 사실 개인적으로 7월부터 이제 추세 하락에 접어들었다. 다시 좀 겨울에 혹한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뭐 다시 삼한전자 갈까요? 라고 여기에 이제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찍었을 때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한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성장 동력을 불러 일으켰는데도 지금 주가가 이 정도의 흐름이다. 그러면은 당분간은 계속 이런 좀 방향성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삼한전자도 충분히 좀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그래서 뭐 신규 매수, 저점 매수 관점으로도 보시지 마시고 전반적인 이제 증시 환경을 보면서 삼성전자를 반도체 관점이 아닌 코스피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시장적 관점에서 풀어주셨고 또 삼성전자만 뜯어놓고 보더라도 잠시 희망보다는 보수적입니다. 때가 그러면 언제 돌아올까? 그건 이제 시장 환경이 바뀔 때 그때라고 또 단서를 주셨으니까요. 챙겨봐야겠습니다. 아까 전에 김덕호 대표님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진짜 누누이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구간이 어디쯤이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4분기의 실적 발표, 그러니까 4분기의 실적 발표가 어쨌든 또 나오게 되면 그때 소프트웨어가 실질적으로 돈 버는 쪽으로 더 압축해서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일단 AI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업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이나 혹은 챗 GPT 관련주라고 해서 접근을 했던 그 많은 기업들 중에서는 사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보다는 이제 B2B 사업 쪽에서 굉장히 사업 갈라지기가 좀 갈래가 좀 많이 지고 있는데 뭐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에 실제로 뭐 AI 모델을 뭐 계약을 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이렇게 좋은 움직임을 보였지만 이 트렌드가 꽤 오랫동안 되지 못했던 이유 중 한 가지도 뭐냐면은 뭐 지금 기업이 어렵습니다. 구조조정 당장 당향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순간에는 바로 반발부터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AI 기업들의 특징이라면은 결국 이제 시장이 좀 소외됐을 때 또 다시 한번 이제 기회의 카드로서 이제 좀 마치 테마주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소프트웨어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오히려 조정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지금 견고한 위치 그리고 오히려 상승 탄력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은 AI 규제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독점권 이런 부분들을 그냥 암묵적으로 허용하겠다라는 뉘앙스입니다. 결국은 구글도 지금 구글도 마찬가지로 지금 갖고 있던 어떤 네트워크 지금 서비스들 지금 일부 축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그냥 지금 이거 단행했다가 까다가면 중국의 텐센트 같은 IT 기업들한테 미국이 AI 주도권 넘겨주게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미국은 사업을 육성하자라는 식으로 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AI 소프트웨어주 혹은 이제 뭐 의료 AI라든가 혹은 이제 뭐 산업용 AI 여러 가지 좀 주목해 보였을 때 저는 고객사 혹은 이제 실질적인 미국 내 법인이 있는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전 접근을 할 것 같아요. 다만 문제점은
이번에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게 됐다라고 해서 정말로 AI 기업들이 그동안의 어떤 부채 비율이 뭐 경감된다라고 봐야 되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네. 실제로 많은 AI 기업들이 부채 비율이 어마어마하고 적자 상태를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단연 부채 비용이 상당히 낮은 기업들을 좀 많이 권고를 드리는데 뭐 의료 AI 같은 경우도 비슷한 예시입니다. 아마 저희가 지난주인가요? 그 전주인가 아마 AI 관련주를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제가 뷰노도 있고 뭐 루닛도 있고 많이 좋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루닛을 좀 추천했던 원인도 그만큼 이제 부채 비율이 상당히 좀 낮은 편이다라는 거고 뭐 미국의 뭐 볼파라 같은 이제 기업과 지금 실제 이제 합병하면서 매출이 이제 4분기 네.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지금은 시장이 어떤 테마가 간다라고 해서 모두가 가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쵸. 오히려 더 냉철하게 보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지금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이기 때문에 할인을 많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도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 해서 모든 종목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자분들의 신중함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자체에 있어서의 전망보다 개별 종목에 있어서의 전망과 앞으로의 전략을 더 신중히 봐야 한다라는 말이네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영화 빅쇼트에 보면 뜨거운 손에 오르라는 말이 있던데 계속 오를 거란 생각으로 투자를 하면 위험하다는 말이더라. 투자자들은 경각심을 갖고 주식장에서 놀아야 할 듯이라고 또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어떤 손으로 마술을 잡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채 비율 되게 중요시하게 봐주셨어요. AI 소프트웨어 단에서요. 그리고 해외 매출 쪽에 있는 의료 AI 단 기업으로서도 압축 전략 내려주셨으니까요. 챙겨보겠습니다. 자, 이 속에서 그러면 진짜 기회는 뭐 소프트웨어도 있겠지만 그간 잘 갔었던 쪽에서는 이제 완전히 다 놓아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걸까요? 기관 순 매도 쪽에 보니까요. 일단 삼성중공업 잡히고 있습니다. 조선 쪽이죠. HD 현대중공업도 같이 보입니다. 사실 윤 대표님, 조선이건 방산이건 지금 막 내려오는 게 좀 신경 쓰여요. 근데 신경 쓰이는 게 맞아요? 아니면 아니야, 올라갈 거야. 뜨거운 손이 맞아요. 조금 이제 섹터마다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가 약간 소강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이제 신경 쓰이는 상태가 됐죠. 그래서 뭐 조선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일단 트럼프가 먼저 한국과의 조선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이제 실적이 받쳐주는 섹터이기 때문에 뭐 조선주를 갖고 계신다. 그런데 내가 빠져서 좀 불안하다 하신 분들은 조선주는 여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혹시 내가 포트에 조선주가 없다면 좀 눌릴 때 공략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조선주는 괜찮게 보고 있어서 뭐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 오션, HD, 현대중공업 다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기자재 쪽으로 뭐 HD, 현대미포, 현대힘스 이쪽까지 계속 추적 관찰하시면서 포트에 조금씩 담아가시는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근데 우리가 방산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산주도 올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일단 지금 뭐 방산도 그렇고 제약바이오, 뭐 알테오젠을 해서 필두도 그렇고 사실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뭐 5일선, 21선, 60일선까지도 다 지금 차트가 무너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뭐 종전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방산과 이제 재건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이제 다시 한번 방산이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방산은 조금 보내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방산 쪽보다는 차라리 지금 계속 이제 트럼프의 입김이 나와서 조금 우주항공 쪽이 계속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좀 우주항공 쪽으로 차라리 트레이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방사는 조금 우리가 이제 보내줘야 할 때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전력기기도 지금 조정이 이제 조금씩 시작이 되고 있죠.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관세 우려 때문에 좀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이제 멕시코나 캐나다를 통한 이런 중국 우회 수출을 타겟으로 삼으면서 이제 멕시코 또한 이 미국 전력기기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멕시코, 캐나다 쪽의 관세만 본다면 우리나라 전력기기 회사가 이제 수혜를 보겠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다음 스텝을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이 국가들 다음에 다음 타깃이 또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전력기기들도 많이 상승을 했고 그에 따라 조정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조선은 그래도 조정을 이용하자. 네. 그리고 방사는 좀 놔주자. 그리고 전력기기는 우리가 조금 50대 50의 관점으로 조금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선이 가장 매력적이고 그 다음이 전력기기는 관망, 방사는 비중을 좀 덜어내는 쪽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포인트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외국인 순매수 탑10 네이버입니다. 오늘 카카오까지 같이 흐름이 좀 포착이 돼서요. 기관 순매수 카카오가 좀 의미 있다? 오늘 김범수 의장 관련한 소식도 있긴 한데 카카오는 네이버 가니까 따라간다라는 성격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예. 실질적으로 지금 카카오 매출이 이제 연결 매출이 긍정적으로 나오려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내수 시장의 성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 사실 뭐 내수가 굉장히 좀 어렵죠. 많은 분들이 지금도 뭐 이제 뭐 고용 불안도 겪고 있는 분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카카오가 잘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B2B 사업이 계속 활성화돼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쇼핑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프티콘 시장이 정말 성장이 되려고 하면은 어떤 물가 부분에서의 안정화가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돼야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물가는 사실 이제 전년도 그 전년도에 비하면은 상승세는 좀 두드러지게 좀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고물가 상태가 지금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를 따라서 좀 카카오 올라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연일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매집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 거래 자체가 좀 상당히 좀 의심스럽다 할 정도로 정말 갑작스럽게 올라갔다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PBR 지표로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1% 이내까지 거의 근접하게 떨어졌다 보니까 다시 이제 저점 반등이 나왔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추격은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오히려 이제 다음 타겟으로 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이제 개인들의 입장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기업 중 하나죠. 네. 문제는 오늘도 지금 거래량이 지난 연중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2월 15일 이래로 가장 높은 거래량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말은 어느 정도 손바뀜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물량을 받게 되면은 과연 이 기관이나 혹은 외국인들의 어떤 공격을 방어할 수 있을까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트레이딩의 관점, 그러니까 일일 단타 매매 정도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카카오도 사실은 쉽게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께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해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어려운 길을 가시기보다는 조금 한 달 정도 기다리셨다가 이제 오히려 내년을 대비하는 전략을 맞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가 계속 뭐 프로그램 순매수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규 매수에 있어서는 조금은 우려 모드, 카카오에 있어서는 더 지켜볼 부분이 많다라는 관점을 주셨습니다.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이어서 통신주 단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외국인 순매수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지금 굉장히 잘 버티거든요. 외국인 순매수 들어가고 있는 쪽 SK텔레콤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윤 대표님, 통신주를 과연 누가 관심 종목에 담고 봤을까? 근데 지금 관심 종목에 넣고 계속 추세 보는 건 어때요? 여기도 AI가 껴있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일단 뭐 KT, SK텔레콤 이제 너무 많이 상승했으니까 저는 LG U+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통신 3사를 이제 두고 봤을 때 뭐 SKT와 KT가 항상 1, 2위를 다투고 항상 LG U+가 조금 마지막 주자로 우리의 기억 속엔 자리를 잡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LG U+가 유선 사업의 핵심인 이 IPTV 가입자 수가 최근 3개 분기 중에서 순증수 1위를 기록하면서 이제 3사 중에서 경쟁력을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초고속 인터넷에 있어서도 이제 SKT가 6.2만 명에 이어서 5.1만 명으로 뭐 LG U+가 2위를 좀 차지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홈 매출 성장이 이제
9개 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뭐 밸류업 단에서도 지금 상승을 하는 모멘텀이 있는데 향후에 이제 주주 환원율이 한 최대 60% 정도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이라도 통신주를 담아볼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요즘 시장이 워낙 변동성도 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보기보다는 이렇게 저점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조금 머리를 돌렸다라고 보여지는 종목들을 네.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여전히 통신주를 본다면 안전하게 LG U+를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LG U+ 쪽으로 관심을 만약에 내가 두겠다라고 한다면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이 팔고 있는 쪽을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일단 2차 전지가 오늘 또한 빠져요. LG 엔솔, 삼성 SDI, LG 화학,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진짜 말이 많은 쪽인 것 같은데요. 역시나 취임 전까지는 이럴 거다. 취임 후에도 근데 불확실성은 껴있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대표님. 당연하죠. 그러면 2차 전지는 지금 관점에서 포트에 아예 없는 게 나은 거예요? 아예 없앤다라기보다는 비중을 정말 극소로 가져가는 게 저는 극소. 맞다고 보죠. 그러니까 사실 2차 전지는 여러 차례 질문을 받긴 했습니다만 네. 시장 상황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금 펀드처럼 이렇게 계속 이제 꾸준하게 매월 정기적으로 5만 원, 10만 원 이상에도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장기 투자죠, 정말로. 그런데 우리가 사실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시장이 회복이 안 된다면이라는 가장 큰 이제 단기적 시장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말씀을 많이 드렸고, 비로소 최근에 상승했던 배터리 3사도 사실은 유럽의 제조사였던 노스볼트가 이제 파산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럽에 진출을 하면 이 캐파를 가져올 것이다. 이 파이를 우리가 먹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노스볼트가 실질적으로 글로벌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건 5%가 되지 않아요. 물론 몇몇 언론에서 이제 1%밖에 안 된다. 이렇게까지 또 해석하는 그룹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점유율 다 따지고 보면요. 5%가 채 되지 않고 5%라고 하더라도 그럼 이 5%의 빈자리를 한 기업이 차지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면은 우리가 이제 장기전을 본다라면 당연히 긍정적이죠. 노스볼트의 파산은 유럽 내에서 배터리 산업을 지속하는 짓의 어떤 플래그십이 되어왔던 이 자생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 자생력이 줄어들었을 때 실제로 외주를 맡긴다는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적으로 한국 배터리사와 중국 배터리사 중 어디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훨씬 클 수밖에 없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면 지금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당연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된다라고 기존에 말씀드렸던 입장을 좀 고수를 하고 싶은데, 혹여나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슈를 좀 가질 수 있는 것이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게 됐을 때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부분들이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당연히 미국 정부는 당연히 중국 정부에 대한 견제를 굉장히 강화를 하게 되고, 특히나 이제 관세 보복을 굉장히 높게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혹은 이제 남미에 수출을 했던 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추적 관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중동 혹은 동남아 그리고 유럽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은 SDI와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같은 이 기업들이 지금 유럽 공략에 굉장히 돈을 많이 들였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일단 내년 시장에서까지 우리가 주목해 본다라면은 내가 너무 걱정된다. 지금 이 추세에서 투자자들이 잘 몰리지 못한다라고 걱정이 된다라면은 저는 과감하게 비중을 좀 축소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한 전망. 지금은 역시나 보수적인 관점이네요. 극소 부분으로서 포트폴리오에 있어서는 유지되어야 하는 쪽으로서는 언급을 주고 계십니다. 바이오도 걱정인데 오늘 걱정 보따리를 같이 좀 풀어 헤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 쪽 보니까요. 셀트리온은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제약바이오단이요. 거의 대부분 빠지잖아요. 삼바도 그렇고 알테오젠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셀트리온만큼은 갑니다. 그러면 셀트리온이 진짜 강한 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하는지, 제약바이오 내 안에서의 수급 이동인지 등등 따져볼 게 많아 보이는데요, 윤 대표님.
셀트리온이 뭐 크게 가겠다라고 하기에는 이제 거래량이 아직도 미미하죠. 여태 네. 못 가서 이제 조금 나도 가보겠다 좀 힘을 내는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제약바이오가 지금 11월에 급작스럽게 너무 많이 빠져서 아마 좀 맞으신 분들이 많을 거다라고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12월, 1월까지는 다시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이제 지금 일단 시장을 상승시키려면 전반적으로 반도체나 2차 전지의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단기간에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그럼 그 다음 타자가 이제 제약바이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에 조정이 나왔던 이유가 이제 국채금리 적인 부분이었죠. 그런데 이제 조금 진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금리 인하 소식에 우리가 이제 조금 상승을 바랬던 이제 CMO, CDMO 기업들,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오랜만에 어제 이제 좀 양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통상적으로 1월에 또 학회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1월에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조금 그리는 시나리오 그리고 바라는 시나리오는 이제 주도 섹터가 부재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12월에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간다거나 아니면 12월이 아니더라도 좀 1월에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종목별로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알고리팩들의 이제 주가 상승이 굉장히 이어졌었고 이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면서 사실 차트 뭐 단기간엔 뭐 5일선, 21선, 60일선 다 깨진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제약바이오를 이제 다시 가져간다, 금리 인하 수혜주로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이렇게 상승을 보였던 이런 기업들보다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금 말씀드린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뭐 셀트리온, 바이넥스 이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종목도 고점 대비 좀 많이 내려와 있다가 다시 방향 턴하고 있는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내에서도 좀 더 선별적인 관점으로 보고 계시네요. 이 부분도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프로의 시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